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전략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왜 때로는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완벽주의적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서 바로 그들의 진정한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는 대신 훨씬 더 현명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삶과 일을 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효율성과 핵심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는 대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자산이며 이 자산을 가장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과감히 자동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자신이 가진 핵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직접 하려 들면 결국 중요한 일마저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즉,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가장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덜 중요한 부분은 대충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을 찾아내어 그 조각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모서리 조각과 중심 조각에 먼저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평범한 조각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최종적인 완성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80대 20 법칙입니다. 흔히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불리죠. 이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단 20%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법칙을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가장 효과적인 20%의 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머지 80%의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업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20%의 업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는 20%의 나무에만 집중적으로 물을 주고 가꾸는 것과 유사합니다. 나머지 나무들도 물론 돌보지만 핵심적인 나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할당하여 전체적인 정원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완벽주의에 갇히는 대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만 집중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들은 모든 업무를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업무의 중요도와 기대 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노력을 차등적으로 배분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동시에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부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스마트 워크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너리즘과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공은 종종 새로운 함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늘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똑같은 성공에 안주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매너리즘은 결국 열정을 식게 하고 심하면 번아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기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동기조차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그들에게 신선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루함과 정체성을 느낄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아 항해하는 탐험가처럼 그들은 익숙한 바다를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감행합니다.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학습 경험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은 결코 한순간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그들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또한 그들은 재충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사고와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지 않고는 결코 지속적인 성공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장거리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더 먼 길을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재충전합니다. 이러한 재충전은 그들이 다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꽉 채워진 배터리처럼 충분한 재충전은 그들의 성공 가도를 지속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재충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이러한 활동들은 그들이 정신적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주말에 완전히 다른 분야의 예술 활동에 몰입하여 영감을 얻고 또 다른 이는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재충전 방식은 그들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식을 통해 얻는 에너지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대충 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화와 시스템 구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성공적인 루틴을 만들어 습관화합니다. 습관화된 루틴은 매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의지력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마치 길들여진 습관처럼 좋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등의 루틴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부터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책을 읽는 습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호흡을 하는 습관까지 이들의 삶은 수많은 긍정적인 습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그들의 일상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예측 가능한 성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매번 새로운 의지를 불태우지 않아도 습관의 힘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스템화된 업무 방식은 불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줄여주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만듭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 처리 절차를 매뉴얼화하거나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소통 과정을 간소화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마치 잘 짜여진 기계처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잘 설계된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는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작업자가 매번 모든 공정을 관리할 필요 없이 시스템 자체가 일관된 품질과 속도로 제품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제공합니다. 반복적인 업무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더욱 중요한 전략적 사고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대충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은 그들에게 대충이라는 여유를 선물하는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그들의 특별한 마인드셋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경계합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이를 지연시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국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재료만 고르다가 결국 붓 한 번 대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80% 정도의 완성도라도 일단 실행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실행이 완벽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인드셋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완벽은 조음의 적이라는 말을 명심하며 빠르게 실행하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그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성공을 이어나가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교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분석하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을 다듬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듯이 그들은 실패를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실패관은 그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며 동기부여를 지속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줍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이 그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러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낙천적인 것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는 그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매일매일 작은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쌓여 그들의 성공적인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 유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이나 완벽함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작은 성공이라도 기록하고 인정하며 자존감을 높입니다. 오늘 하루 계획했던 작은 목표를 달성했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거나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록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강점과 발전에 집중하는 것도 자존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삶의 속도와 방향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남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내면의 확고한 자존감이 그들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존중하기에 불필요한 외부의 시선에 얽매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핵심적인 가치와 역량에 집중하며 자신감을 유지합니다. 자존감은 그들이 외부의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외부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그들에게 대충 해도 괜찮다는 여유를 선사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목표가 자신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그들의 동기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비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힘든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등대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그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은 큰 목표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성취감을 꾸준히 느낍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그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작은 성취들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이 지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목표를 시각화하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전략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꾸준한 동기부여 관리가 그들을 대충 보이는 성공 뒤에 숨겨진 진정한 노력의 결과로 이끄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때때로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무성의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현명하게 비축하며 매너리즘과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들은 핵심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유연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성취를 통해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그들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충은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 전략적인 생략이자 현명한 배분인 셈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의 기준과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